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제가 이 중앙재정, 지방재정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자료가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는 작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 책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자료를 보실 때 물론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국회에서 나온 이 해마다 나오는 대한민국 지방재정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참고로 중앙재정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재정이 있고요. 또 조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조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 텍스트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문제 대부분 이 책조차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답답한 마음이긴 한데 여하튼 시작할 때 그것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나 이런 데서 배우는 뭐 재무행정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보다 더 앞단계이고 더 쉽고 더 최근의 자료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 강의하면서 최근에 나온 대한민국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지방재정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좀 설명하는 것으로 제가 이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95년에 이제 사실상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됐죠. 사실은 그 전에 92년부터 이미 뭐 지방의회는 구성돼서 뽑혀서 뭐 하고도 했지만 95년에 최초로 지방자치제도가 4대 동시선거로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95년에 시작됐을 때는 우리가 3년의 임기를 가진 제도였어요. 그래서 단체장과 의회를 같이 뽑았죠.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3년 동안 임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순 후보, 뭐 정원식, 그 다음에 뭐 박찬종 이런 분들이 나와서 시장 선거를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방재정 제도에서 왜 이때부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냐면 그때는 지방자치제가 그 전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이 재정을 뭐 나눠주고 뭐 이런 문제가 부서 안에서의 배분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무슨 교부세나 이런 제도가 그 전에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때는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95년에 처음에 실시됐을 때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지방교부세가 83년부터 99년까지 내국세 13%였어요. 그것이 2000년도에 내국세의 15%로 인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05년에 이 19.13으로 됩니다. 그래서 2000년은 언제입니까? 김대중 정부 때잖아요. 2005년은 노무현 정부 때죠. 그리고 19.13%였던 것이 그 다음 2006년부터는 19.24로 정착을 해서 지금까지 쭉 지방교부세, 국세에서 거둔 돈에 무조건 19.24%는 지방에 준다 하는 그런 제도가 실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서 가장 큰 거는 사실 지방세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지역들은 지방교부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참고로 이 지방교부세는 왜 교부세냐? 광역 기초주는건 교부급인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논쟁이 있는데요. 일단 이걸 공동세라는 개념으로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세로 걷었지만 지방도 같이 쓰는 공동세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것도 다 교부세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일본식이에요. 정부에서 정해서 주는 건데 독일은 진짜 공동세예요. 그래서 약 전체 세금의 50% 정도를 공동세라고 해가지고 독일 총리와 연방 상원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요. 상원에 있는 분들은 주지사가 추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들이 모여서 일단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파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배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독일의 지방 격차는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50%를 나눠주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것이 95년 당시에 있었던 그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0년 IMF 외환위기를 지나고 나서 2000년으로 왔을 때는 교부세가 15%로 인상돼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 퍼센테이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 우리 액수로 정하지 않고 퍼센테이지로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세금도 크게 증가하고 예산도 크게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액수로만 보면
지방교부세가 99년도에 6조 7천억이었는데 지금 한 23년이 흐른 지금 2022년에는 65조가 돼요. 정확히 10배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13%였던 저희 지방교부세 비율이 15로 올랐잖아요. 그럼 불과 뭐 1.8% 정도 오른 건데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부세에서는 지금은 4% 정도 되지만 10%를 그 특별교부세라고 해갖고 지방에 나눠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안부가 필요한 사업을 하면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책 사업도 하고 뭐 재해가 발생하면 그걸 지원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밑빠진 독상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었는데 2000년도에 교부세가 인상이 됐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보셔야 될 자료 중에 하나가 KDI에서 매일 아침 9시 반이면 지금 30년째 뉴스레터를 보내줍니다. 뉴스레터에는 중앙지방 공공기관에 보도자료를 보내줘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다가 보도자료를 목록을 보는데 갑자기 행안부 보도자료 중에 뭐가 있었냐면 2002년 월드컵 대비 전국도 무궁화 심기 사업이라는 걸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삐딱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왜 무궁화를 전국토에 그렇게 예산을 들여 써야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 다른 분들이야 무궁화 많이 심으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무려 그 액수가 500억이었어요. 그 당시 큰 돈이죠. 지금으로 치면 10배니까 5천억은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삐딱한 시각으로 왜 써야 하지? 라고 접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돈이 갑자기 이 교부세가 증가하면서 특별교부세가 증가한 거예요. 이 특별교부세 증가가 한 3천억 됐거든요. 그래서 3천억을 갑자기 쓸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겠죠. 월드컵도 되고 열리고 하는데 무궁화를 좀 심어서 우리나라의 꽃을 알리자. 좋은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이제 했겠죠. 그래서 500억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놀랍게도 무궁화가 월드컵 때 안 피어요. 무궁화는 8월에 피는데 월드컵은 5월에 열렸어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냥 무궁화를 심으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이었던 거고요. 뿐만 아니라 무궁화 시장이 그때 우리나라에 50억도 안 됐대요. 그렇게 무궁화를 뭐 많이 심을 일은 없잖아요. 묘목이나 사고 했을 때. 근데 갑자기 확 증가를 하니까 부족해가지고 중국산 무궁화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밑빠진 독상을 주고 막 싸움을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보도가 많이 되면서 대통령까지도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중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산을 한 300억으로 줄이는 대신에 반드시 무궁화를 피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무궁화 한 그루당 조달청 납품가액이 1200원이었는데 한 그루당 한 8만원씩 들여가지고 이 특수시설을 만들어서 무궁화를 피게 하겠다고 돈을 들인 거예요. 300억을. 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무궁화는 피지 않았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재정을 감시하고 모니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돈이 크게 증가하거나 줄어들 때예요. 근데 줄어드는 일은 별로 없었고 갑자기 돈이 증가하거든요. 갑자기 증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처음 들어왔는데 갑자기 초과세수 53조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늘었을 때 그 늘어난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뭔가 돈에 맞춰서 사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꼭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교부세가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교육에다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있는데요.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역시 11%였던 것이 2000년도에 13%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 놀랍게도 이 19%까지 늘어나요. 13에서 19로.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육재정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금도 증가해서 20.79%까지 올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걷는 국세의 20.79%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2004년부터 19%였으니까 많이 증가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2004년도에 막 초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이 몇 살입니까? 8살이죠?
이 친구들이 그럼 몇 년생이겠습니까? 보통 6, 7년쯤 되겠죠?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죠. 참고로 가장 많이 베이비 부모 갑자기 많이 태어난 가장 많이 태어난 해가 몇 년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58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71년생입니다. 그래서 58년부터 계속 증가를 해서 71년생이 정점을 이루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한 7, 8년, 80년생부터 확 줄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급히 많이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71년생이 105만 명이었는데 한때 한 60만, 50만까지 줄었다가 그 91년생부터 갑자기 70만으로 다시 늘어나요. 91년생부터 97년생까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계속 학교를 오니까 학교가 갑자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바꿔야 되는데 이제 아무튼 노무현 정부 때 돼서야 이 교육재정 교부금을 19% 올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육재정이 숨통이 트이게 된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더하여 2001년도에는 지방교육세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교육세, 그러니까 그 국세 중에 교육세를 두어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그 광역지자체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세는 지방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지방교육세가 현재는 7조 4천억 정도 되고, 그 국세에서의 교육세는 5조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합친 12조 정도의 교육세가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게 2004년에 가면 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걸 신설해가지고 약 2004년에 12조 정도의 돈을 그 지방에 이제 지원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전에 양여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면서 이제 진행되는 건데, 그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5년으로 가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정률을 저희 19로 인상하는 데다가 부동산 교부세가 신설돼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리고 이제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편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좀 높여지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국고보조 사업이 막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지방에서 복지기관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돈들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좀 채워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6년, 7년까지 노무현 정부 때까지의 지방 재정의 변화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의 지방 재정에 대한 구조의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